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언론이나 많은 전문가들 혹은 금융권 이런 곳에서 자꾸 집 살 때라 그래요. 집 사서 돈 벌어라. 영끌에서 집 사세요. 몇 년째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중이죠. 근데 실질적으로 부자들은 부동산 안 샀다. 늘 말씀을 드렸지만 코로나 시기에 집값이 급등하던 20년, 21년에 오히려 부동산 투기를 했던 사람들은 영끌족들한테 팔고 빠졌습니다. 그래서 다주택자 비중이 줄어들고 다주택자 평균 주택수가 줄어들고 대신에 무주택에서 1주택으로 산 사람들이 많이 늘었다. 즉 그때는 어깨를 넘어서서 살 때가 아니라 팔 때였다는 소리다. 지금도 계속 사라고 부추기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부자들은 딴 걸 샀어요. 부자들은 이걸 샀죠. 그래서 지금도 그런 식으로 계속 부추기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요. 부자들의 돈이 많이 몰려가는 곳을 봐야 되죠. 평균 부동산 자산이 80%라고 하는데 왜 부자들의 자산에는 부동산 자산이 한 50%밖에 안 될까요? 부동산은 위험자산 중에서 위험자산이라고 그랬어요. 다른 위험자산보다 부동산이 더 위험한 이유는 무엇 때문이다? 황금성이 굉장히 떨어지기 때문에. 황금성이 떨어지고 부분 매각이 안 되죠. 그러니까 현금 흐름이랑 손절이 빠른 것들,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전반적인 경제의 흐름에 따라서 경제가 급변하는 상황인데 그러면은 위험자산으로 가야 되냐 안전자산으로 가야 되냐, 부자들이 어디로 갈지 이동하는 것을 보면은 나도 그렇게 갈 수 있는 거죠. 근데 막 뭐라도 투자하세요 이런 사람들만큼 사기꾼이 없어요. 화폐 가치 하락하니까 뭐라도 투자하세요. 예금금리가 왜 있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우리나라는 예금금리가 인플레이션 해지를 못 해주고 있어요. 정부에서 눌러버리니까 투기하라고 부추기고 있는 거죠. 실질적으로는 인플레이션 심할 때 현금 보유하는 게 가장 낫다. 금리 높아지고 할 때. 근데 현금으로 안 가죠. 부자들도. 부자들은 거기서 좀 더 돈을 벌 수 있는 것들을 찾는 거고. 그래서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한번 봅시다. 지금도 보시면은 바로 부동산 시장 바닥 다지는 중이다. 실수요자들은 내 집 마련 찬스다. 라고 하면서 은행권에서 지금 집 사세요. 오히려 집값이 더 안 떨어지고 이게 바닥 다지는 중이라서 이렇게 올라갈 거니까 지금이 기회다. 이런 식으로 부추기고 있지만요. 실질적으로 부자들은 뭐 사고 있다? 부자들은 달러에 투자했다. 저희가 계속 달러 사라고 말씀드렸었죠. 고액 자산가들은 여전히 달러 가치에 베팅을 하고 있다. 그래서 보시면은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증권사의 RP 매도 잔액은 16일 기준 86조 넘어섰다. 그게 23년 12월 기준에서 15조가량 증가를 했다. 대고객 RP 매도 잔액이 늘었다는 것은 RP 매수가 증가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달러 RP 상품에 관심을 가지면서 이미 15조가량 자산이 이동을 했다, 부자들은. 근데 맨날 부동산 바닥 해가지고 영끌들은 집 사라 그래요. 그 집 사면은 파는 사람들이 팔고서 이제는 달러로 갈아 살 때다. 달러 RP나 이런 거 사자. 그래가지고 그런 거 사고 있는 거예요. 이미 다 이동을 하고 있었다. 지금은 경제 흐름상 달러를 사야 될 때다. 부동산 집 살 때가 아니다. 그리고 달러를 가지고 안정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방법. RP는 어렵다, 모르겠다 라고 하면 예금해라. 달러 예금. 넣어놨다가 환율이 올랐을 때 인출하면 환 차익을 얻는 구조다. 근데 고액 자산가들도 어떻게 하고 있다? 차익 실현하고 있지 않고, 얼마 전에 1,400원 찍었다 이런 이야기 하는데, 물론 거기서 차익 실현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차익 실현하고 떨어진 다음에 다시 사도 돼요. 그런데 꾸준히 모아두라고 그랬죠. 왜? 고액 자산가들은 차익 실현하기보다 아직도 안정적인 투자를 이어가고 있다. 왜 그렇겠어요? 지금 고액 자산가들을 뭐 사고 있어요? 달러 채권이나 달러를 사고 있다. 그리고 기관들은 어떻게 움직이고 있어요? 미국 연기금은 주식 팔아치우고 어디로 가고 있다? 사모펀드, 국채, 회사채 등 채권을 사고 있다. 펀드나. 이미 다 안전자산으로 이동하고 있어요. 부자들이 먼저 움직이고 기관들도 움직이고 있는데 남은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먹다 버린 것들, 내가 그거 남은 거 사겠어 해가지고 샀는데 맛있는 거 없어요. 뭐 해야 돼요? 설거지 해야지. 그런 사람들을 설거지 부대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계속 설거지 부대 모집하고 있는 거다. 집을 사라 주식 사라 하는 것들. 물론 주식 같은 경우는 회사의 가치에 따라서 성장 가능성이 있는 곳을 사면 얘기가 달라질 수 있겠지만 지금 여러분들을 보고 사라고 부추기는 것들은요 다 설거지 할 것들이에요. 그 안전자산으로 이동하는 동안 위험자산들은 누가 다 또 하나 주냐. 또 한 가지 이동하고 있는 자산들 보면은 세계적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거 정확히 보이는 게 뭐예요? 금 사고 있잖아요 사람들. 금, 달러. 저희가 금, 달러 이야기했는데 그 중에서 달러 이야기를 많이 했었죠.
금은 이미 많이 올랐으니까 이제는 좀 달러를 사셔라. 부자들은 그렇게 사고 있을 것이다. 아니나 다를까 그렇게 사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금 거래 대금이 한 달 새 2.4배. 그런데 이런 것도 사지 말라고 그러죠. 장기적으로 중국의 금 수요가 이탈하면서 상승세가 둔화할 것이다. 이거 사지 말고 빨리 부동산이나 주식이나 사. 너네가 설거지 해줘야 될 거 아니야. 이런 거 아니에요. 언론에서 이야기하는 건. 뭐 장기적으로 금 수요가 이탈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중국은 금 더 사면 더 사지 이탈할 가능성이 높지 않아요. 중국이 지금 탈 미국을 하려고 하는 건데 탈 달러를 하고 있는 건데 왜 금을 안 사요? 중국이 미국 국채 팔아가지고 미국 달러에서 최대한 벗어나고 그 돈으로 금을 많이 사가지고 미국이 처음에 기축통화가 됐던 것도 금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서 금 본위제로 금이랑 달러 가치를 비례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처음에 기축통화가 된 거죠. 그거 기축통화의 특성을 받지 않으니까 나중에 페트로달러로 바꿨지만. 그러니까 중국은 금을 더 살 상황인데 금 수요가 줄어들 거니까 중국에서. 그러니까 금 사지 말고 딴 거 사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부동산은 지금 바닥 찍었다고 오른다고 하고 있어. 아직도 연끌 부추기고 있어요. 뭐 하고 있는 거냐 지금. 다 안전자산으로 지금 이동하고 있는데 저희가 예전부터 계속 이야기했어요. 부동산 사지 말고 주식 사지 말고 코인 사지 말고 달러 사라고. 코인 주식 물론 오를 수도 있죠. 근데 내가 그거 알고 들어가요? 근데 심지어 그런 이야기예요. 코인은 디지털 금이다. 그러니까 코인은 안전자산이다. 그러면 금 오를 때 비트코인은 빠지지 말았어야지. 맨날 뭐 반감기니 ETF니 이런 것 때문에 올라갑니다. 코인 가지야 하면서 룰루랄라 하고 있는데 코인은 얼마든지 장난질 칠 수 있어요. 늘 말씀드리지만 투자를 해서 내가 돈을 버는 건요. 큰들로 따지면 도박이랑 비슷해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 투자라고 하는 것들은 대부분 투기 시장이 되어가고 있어요. 그 말을 대표적으로 설명해주는 한 단어가 김치 프리미엄이죠. 그러니까 지금 봤을 때도 내가 거기서 들어가서 내가 돈을 따고 빠져나올 수 있을 만한 그런 자제력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그걸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내가 돈의 흐름이 이 사람들이 언제까지 들어와가지고 언제 한탕 치고 빠지는지 이런 거 다 분석할 수 있다. 라고 하면은 들어가셔서 벌고 나오시면 돼요. 근데 보수적으로 최대한 보수적으로 하려면은 지금은 위험자산에 들어갈 때가 아니라 안전자산으로 들어가야 될 때다. 왜냐면은 위험자산으로 원격 모아가지고 먹고 빠지려는 사람들은 따로 있기 때문에. 이게 힘인 거다. 이야기를 하지만 지금은 경제 위기가 끝난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지금 경제 위기가 길게 가서 안 터지는 것처럼 느껴질 뿐이지 굉장히 길게 가고 있어요. 지금도 보시면은 고물가가 이제는 변수가 아니라 상수다. 신선식품 물가 지수 보세요. 20% 올라가고 있어요. 20%면 전년 대비 20% 올랐고 저게 몇 번만 반복되면 2배는 금방 넘어요. 지금 나가서 밥 사 먹으려고 할 때도. 그러니까 사람들이 점점 더 질이 떨어지는 걸 찾잖아요. 돈이 없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활비는 더 들어요. 이자? 부담? 금리 눌러줘도 이자 부담은 더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이런 위기 때는 항상 어떻게 된다? 이게 위기가 장기화된다라고 생각이 드니까 부자들은 지금 안전자산으로 이동하는 거예요. 아까도 채권 물어보셨죠? 미국 채권 가격 떨어질 거예요, 당분간은. 미국에서 금리 인상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근데 이거를 단기간으로 보고 들어가는 사람들은 당연히 털리겠죠. 근데 길게 보고서 장기적으로 그래도 미국이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에는 이런 상황이 되면은 미국 채권들로 수요가 몰리겠구나 라는 생각으로 부자들은 먼저 이동하는 거예요. 왜? 비투 안 하거든. 비투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들은. 어느 부자가 비투를 막 해요. 여러분들 레버리지 투자해야지 돈 벌 수 있습니다. 부자 됩니다. 그 한 명의 부자를 만들기 위해서 몇 명이 희생을 하는데 내가 투자해가지고 10억 벌어서 나는 파이어족이 됩니다. 그 10억 번 만큼 누군가가 10억을 잃었기 때문에 그 사람이 10억을 번 거예요. 그러면 1억씩 잃었으면 10명이 잃은 거고 1000만원씩 잃었으면 100명이 잃은 거예요. 그러면 한 명의 파이어족을 만들기 위해서 100명이 지금 손실이 나는 구조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호구 모집하는 수밖에 없거든. 그렇게 호구 모집해가지고 설거지 시키고서 본인들은 안전자산으로 빠지고 있다니까요. 결국 이런 식으로 아파트 무조건 올라간다고 영국에서 몰빵했다고 파산. 우리나라 국민의 자산은 80%가 부동산에 묶여있다.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수준이다. 왜 80%가 묶여있어요? 되게 웃긴 게 뭔지 아세요? 빚도 자산이죠. 그러면은 전세 8억에 매매가 10억이잖아요. 그러면은 이 아파트를 산 사람의 자산이 10억이에요. 아파트 자산만. 근데 전세 8억은 남의 돈이죠. 근데 자산이 10억이에요. 근데 이 전세 8억도 이 중에 한 6억 4천은 대출 받았어요. 그러니까 대출 2번 껴가지고 자산 뻥튀기 시키니까 당연히 부동산 자산이 많이 올라갈 수밖에 없지. 근데 막상 부동산 얼마 주고 사셨어요 해가지고 보면 다 레버리지 투성이에요. 털어보면은 개뿔도 없다. 다 빚투성이지. 이런 식으로 레버리지로 빚 늘려가지고 잔뜩 늘려서 만들었다가 한 번 터졌을 때 작살난 나라가 어디다? 미국?
글로벌 금융위기가 그렇게 터졌습니다. 저런 식으로 해가지고 다 지금 산 사람들 물려가지고 지금 계속 빚더미에 허덕이고 있어요. 와, 집값이 3억 올랐어요. 나 3억 이득 봤다. 3억 올랐는데 그 중에서 1억 세금 떼고 뭐 이자 낸 거 떼고 요거 떼고 저거 떼고 하면 내 손에 남는 돈은 거의 없어요. 집값 올라가지고 돈 번 사람들은 분양가 올라간다고 해가지고 비싸게 분양한 건설사들 혹은 조합들, 그 다음에 은행권, 이자 많이 받아먹고 나중에 중도상환 수수료까지 받아먹는 은행권. 부동산 시장 유지해가지고 내가 돈 버는 경우요? 내가 돈 벌 동안 남들은 더 많이 벌어요. 부자들은. 양극화는 점점 더 심해지죠. 나는 상급지로 진출하기 더 힘들어져요. 근데도 찬양하면서 그게 더 다행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데 큰일 나는 소리다. 말도 안 되는 소리다. 그거에 속아가지고 다 위험자산 설거지 해주는 동안에 부자들은 달러 사고 달러 채권 사고 그 다음에 금 사고 이러고 이동하고 있었다. 뭐라도 투자하세요 이 말에 속지 마세요. 뭐라도 투자하는 게 아니라 뭐를 투자하는지가 중요하다. 그래서 계속 사지 말라고 그랬던 거다. 코로나 내내 집값 올라간다고 부추겼는데 그들은 팔고 있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